를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진화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창조적인 방식으로 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영화로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 러빙 빈센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도 있죠. 네. 러빙 빈센트는 그 영화 자체도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인데 빈센트의 화풍으로 그 유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예요. 예. 아, 빈센트의 그림을 보면 막 소용돌이 치는 듯한 네. 그런 느낌과 그리고 물감을 굉장히 두껍게 칠하잖아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아예 애니메이션 전체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실사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얼굴조차도 빈센트의 그림처럼 만들어 버린 영화예요. 음,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는 어지러울 수 있어요. 유화가 막 움직이니까. 네. 예, 유화가 움직이는 느낌이 처음에는 어지러운데 고우가 봤다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 독자와 저자의 대화처럼 이 예술가와 관객의 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1,000명이 넘는 화가들이 참여를 했대요. 예, 정말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려고 예, 움직이는 하니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원화가 필요했던 거죠. 네. 그리고 고흐를 사랑하는 화가들, 음, 그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방식의 해석대로 고흐를 변형해서 음, 또 고흐를 일종의 오마주한 거죠. 네. 그렇게 한 화풍을 만들어서 그렇게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영화의 핵심적인 질문이 사람들이 고흐의 죽음에만 관심이 있지 네. 고흐의 삶에는 왜 관심이 없을까? 음, 그 질문이 참 좋았거든요. 어떤 네. 드라마틱한 죽음, 뭐 귀를 자른 사건, 네네. 이런 너무 극적인 사건에만 중시하느라고 고우의 삶에 대해서, 고우의 열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우의 광기만 보다가 고우의 어떤 진심은 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핵심을 찔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진짜 봐야 될 것은 고우의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아니라 고우의 예술이구나. 예술 그 자체고 고우의 글쓰기이기도 하고 고우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음, 의미에서 러빙 빈센트 이후에 고우 현상이 좀 더 진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예, 좀 근데, 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미디어 아트적인 측면에서 네. 말씀하신 거고, 고우 자체에 대한 재해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예. 우리는 고우 하면은 굉장히 자기 성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괴팍하고, 자기 귀를 자르고, 나중엔 권총 자살, 이 권총 자살한 것도 맞는지 아닌지도 좀 사실 요즘 예, 논란이 자살이 있던데요.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만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비어있는 공간, 나머지 인생에 대한 공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랄까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저도 이제 고우의 인생을 돌아보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고우가 사실 광기나 발작 때문에 고생했던 기간보다 음. 제정신으로 살았던 기간이 훨씬 더 길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광기나 발작이 있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광기와 발작 때문에 더 천재성이 강화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은데 사실은 광기나 우울증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울증이나 광기가 심할 때는 그림을 아예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고우도 광기나 발작이 올 때 너무나 싫어했고 제발 이 발작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태호에게 편지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제정신일 때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고우의 위대함은 광기나 발작으로 천재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기나 발작을 이겨낼 수 있는 고우의 정신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우의 그 왜 인세인이라는 단어가 미쳤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고흐를 기념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빈센트라는 영화를 네네. 보면은 노래를 보면은 예. 세니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음. 세니티는 제정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음. 그 제정신인 그 상태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흐의 건강함, 발작이나 광기조차 이겨낼 수 있는 그 건강함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작품을 끊임없이 그리려고 했는 마지막 날까지 그리려고 했던 그 열정이 훨씬 더 광기보다 주목받아야 될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방금 전에 태호를 몇 차례 걸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동생 태호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그 고우 그럼요. 일생에서 예. 그 그림상이었었던 거죠, 태호가. 태호가 화상이기도 했지만 또 끊임없이 그 고우에게 어떤 그 가족이기도 했지만 미술 평론가의 역할도 많이 해줬어요. 고우의 아, 그림에 대해서 평가도 많이 해주고, 네. 그리고 고우는 항상 얘기를 했어요. 빈센트는 항상 얘기를 했는데
태호가 없었으면 그림을 못 그렸을 거라고. 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화구가 굉장히 비쌌기 예,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물감도 비싸고 캔버스도 비싸고 모든 생활비나 뭐 입원했을 때 병원비까지 동생이 다 예, 대주고. 태호가 다 내주고 부모님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두 태호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 그 관객들이 더 감동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태호와 빈센트가 함께 그린 그림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태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번 돈으로 형에게 돈을 붙여주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태호는 빈센트의 그림도 기다렸지만 빈센트의 편지를 그렇게 기다렸대요. 편지를 너무 잘 써가지고 편지를 잘 썼다. 예, 편지를 보면 고우가 정말 훌륭한 작가라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끊임없이 문학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 굉장히 많은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잖아요. 문학 작품을 당시에 뭐 찰스 디킨스나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도 다 읽었고 네. 에밀 졸라를 특히 좋아했고요. 음. 예, 빅토르 위고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그 두꺼운 책들을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소설을 안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고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네. 화가라면 꼭 소설을 읽고 화가라면 꼭 시를 읽어야 더 좋은 작품을 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예, 그래서 태호가 만약에 빈센트의 그 편지가 며칠씩 안 오면 네. 불안했대요. 그 편지를 못 받으면 굉장히 쓸쓸하고 형의 그 재미있는 글을 못 본다는 게 너무 쓸쓸하고 슬프다고 동생에게 또 다른 여동생에게 편지를 쓸 정도로 그러니까 두 사람의 편지로 이어진 그 글쓰기로 이어진 그 우정과 또 여러 가지 사연들도 지금 읽어도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와 그림과 또 빈센트 반 고흐를 따라서 여행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여행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독자들과 함께 그런 빈센트 반 고흐에 관련된 장소들을 함께 여행하는 유럽 여행도 기획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행 문화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고흐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화가의 삶이 단지 그림의 아름다움으로만 증명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뭐 여행 문화라든지 또 고흐에 대한 책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화가에 대한 책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고흐에 관련된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보니까요. 네. 과거 그러니까 그 그림이 거의 안 팔렸잖아요, 당시에. 그쵸. 딱 한 점인가 한 점 뭐 팔렸죠. 이웃 아줌마가 뭐 사줬다는 건가? 그거 네. 한 점 팔렸다는 건데 그 시대에는 고우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지금 다시 재해석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재해석도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되기도 하지만 직접 고우를 찾아가는 여행으로도 재해석되고 있다.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저에게도 고흐가 어떤 삶의 영감을 많이 주고 있고 고흐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저는 글을 쓸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삶을 바꾸는 인문학이라는 점에서 이 한밤의 인문학 첫 번째 코너로 고흐가 정말 알맞은 주제인 것 같았습니다. 작가님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지금까지 정여울의 한밤의 인문학 정여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KBS 기사